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통행료가 막혔다. 뭐 이런 기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통행로가 막혀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야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접해 들었었는데요. 이 사실은 땅 주인의 마음도 이해가 되긴 하는데 학교 가는 길이 더 멀어져서 힘들어진 학생들을 생각하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을 출입로가 사유지여가지고 이것도 분쟁이 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장 출입구가 막히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사유지 통행로를 두고서 분쟁이 끊임없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가요. 이게 단순히 통행권이랑 재산권을 놓고 다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집니다.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서 폭행 사건이라던가 그 외 모욕 사건 이런 다른 범죄들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에요. 실제로 좀 관련 분쟁들이 많은 편인가요? 네, 국토연구원이 이제 발표한 걸 보니까요. 지난 2019년과 2020년 관련된 민원이 무려 900건에 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5개 주요 대도시 기준 추정치라 전국으로 따지면 훨씬 더 많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기리 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생겼어요. 그 너무 좋은데 아니 그 땅에 그 주민들이 통행을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예.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통행료 이런 거를 받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저는 그 정도는 하고 싶어요. 이거 내 땅이다 생색 정도는 내고 싶어요. 길이로. 네, 길이로. 길이로 좋네요. 사람들이 좀 예쁘게 걸을 수 있도록 기분 좋게 좀 이렇게 해놓고 꾸며놓고 저한테 네. 좀 감사하다 한마디 정도만. 그 정도?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확실하게 돈을 받습니다. 통행료 받는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그 사이에 따라서 뭐 김기리 씨는 저한테 잘하고 새신랑이니까 무료 통과. 우리 임재 변호사 방송 욕심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번다는 거죠. 1,000원 받고 우리 김일중 형님 그 고향 선배 아니겠습니까? 네. 네, 500원으로 50원까지 드리고. 이거 저만 너무 불리한 거 아니에요? 열정 페이 내세요. 결정 페이면 조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더 내셔야지.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웃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자, 사유지 통행로, 이 재산권이 중요한지 아니면 통행권이 중요한지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공사 잘 되고 있나요?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건물주라니. 비결 좀 알려주세요. 아이고 뭐 저기 아내를 잘 만나면 됩니다. 우리 쭈가 능력자라 그치 자기야? 뭐 당신이 열심히 외주해준 덕분이지. 내가 더 소처럼 열심히 이글 일할게. 그 눈꼴 시려. 못 봐주겠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뭐 꼴불견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옆구리가 좀 시렵다고요. 두 분 보니까 저도 아내한테 잘해야겠어요. 자 저기 1층은 우리 쭈 사무실이시니까 간소하게 큰 돈 들이지 않고 아까는 또 아내 덕이라고 하더니 여기에는 또 돈을 아끼시네요. 저 알만한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하자 없을 땐 내 맘대로 다 알면서. 이거 알죠. 저도 집에선 그래요. 이봐요. 당신이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아니, 당신 건물 짓는다고 지나다니는 공사차. 이거 다 우리 집 사유지로 다니는 거 알아 몰라? 봐봐요 여기 지금 도로잖아. 그러니까 이 도로가 내 사유지라고. 아니, 내 허락 없이 이렇게 다녀도 돼요? 아니 도로에 사유지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면 도로지. 사장님 안 그래요? 그 제가 공사 경력 20년인데 그런 경우는 보질 못했습니다. 못 봤어요? 못 봤다고? 그럼 내가 보여줄게. 딱 기다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멀쩡한 도로를 막아놓고 지금 우리 공사를 방해해? 내가 말 안 했어요? 내가 보여준다고 했잖아. 내 사유지인데 어쩔래? 그럼 당장 차 빼란 말이야? 못 빼. 내 도로에서 당장 나가. 오늘 공사 망쳤네. 오늘 일당 입금 안 해주면 저희도 더 이상 공사 못해요. 잠깐만 기다려.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 좀 혼내줘. 당신 진짜 법으로 혼내줘. 그리고 돈도 더 필요해. 잘 안 들리는데 여보세요 누구세요? 여보세요. 우리 좀 마지막 상황은 부부 사이인데도 바로 손절이네. 이런 거는 자꾸 해줘 버릇하면은요 자립심도 없어지고 사고가 반복되거든요. 자, 이제 사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니까 건물을 올리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현장 앞에 도로가
사유지였던 거예요. 네.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겠죠? 맞습니다. 이 건물을 신축하던 중에 통행로 이용을 둘러싼 분쟁이었고요. A 씨가 이제 서울 관악구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고 있던 부지와 인접 토지 사이에는 그 통행로가 있었는데 공사 차량은 이 통행로를 통해서 이제 공사장을 오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행로가 위치한 토지 소유자의 아들이었던 B 씨가 이 샛길이 개인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수십 일간 통행로에 뭐 차량을 세워둔다든지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공사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막아놓은 겁니다. 아니 길을 막으면 공사 차량이 이동을 못하게 되는데 그럼 공사가 중단된 건가요? 다행히도 다른 통행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A 씨는 B 씨 땅에 위치한 통행로를 공사 현장의 진입로로 쓰질 않고 신축 부지에서 기존 토지와 접하는 부분을 따로 진입로로 이용해서 이제 건물을 완공을 했습니다. 건물이 이제 완공되니까 A 씨가 그 지연된 동안 신축된 건물을 또 직접 운영하거나 뭐 제3자한테 임대를 하는 등 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그런 손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서 B 씨를 상대로 우선 2억 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 주인 B 씨 측한테 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은요, B 씨가 원래 인근 주민들이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던 이 통행로의 출입을 막아가지고 공사를 방해한 이 행위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주의 토지 통행권을 갖는 A 씨에 대해서 정당한 신축 공사를 방해한 불법 행위다 이렇게 보았어요. 일반 교통 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손해배상도 나왔는데 A 씨에게 손해액의 20%라고 할 수 있는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 아니 그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뭔가요? 주의 토지 통행권, 사실 이 말에 다 답이 나와 있거든요. 내 땅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일단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내 땅이니까. 하지만 법에는 기존의 주민들이 그 땅을 통로로 이용을 해오고 있었다면 그 주민들에게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게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가 다른 사람 토지에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이 땅을 갖고 있는데 다른 도로로 나가려면 그 남의 땅이라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미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요, 기존 통행로를 계속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적용되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내 땅인데 남들이 마음대로 이용하게 해야만 한다. 이것도 사실 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이 있거든요. 먼저 유일한 통로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다르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른 길들이 있으면 다른 길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일한 통로라면 인정이 될 수 있고요. 관련 판례에 따르면은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아예 없는 경우 그 땅의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러니까 재산권의 제한이 있어도 특별히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또 침해의 최소화라는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로의 폭이라던가 위치, 통행 방법 이런 것들은 그 땅을 가진 원래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만 입힐 수 있도록 침해의 최소화 원칙까지도 지켜야지 가능합니다. 아, 그렇다면 이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면은 통행로로 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는 이 자신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거라서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통행로라던가 침해의 최소화 원칙 이런 부분들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누군가의 토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몫을 박아 두었어요. 토지의 용도, 이용 상황, 통행로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춰서 토지의 용도에 적합한 범위, 그러니까 원래 땅 주인이 이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범위 내에서 통행 횟수라던가 시기라던가 방법 등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까지도 밝혀두었습니다. 야, 이걸 잘 모르면 이제 뭐 통행료를 내라 못 낸다 뭐 이런 분쟁도 있을 것 같은데 땅의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한다. 그럼 진짜 줘야 됩니까? 최근에 그 토지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작년에 나온 법원의 판결인데요. 그 전남 나주의 C 씨가 DC 회사가 자신의 땅을 무료로 이제 통행에 이용했다면서 그 비용 보상과 통행 금지 처분을 내려달라라고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C 씨의 땅이
이미 공장 땅과 함께 하나의 통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 CC의 땅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면은 이 대형 차량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져서 공장 이익에 큰 불이익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용료를 지급하되 이 비공장에 주의토지 통행권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통행 금지 처분은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비회사한테 6년 동안 이 토지를 사용한 그 금액 68만 원을 A씨에게 지급을 하고 매달 8,150원의 이용료를 지급하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마다 다르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새 땅을 생각만 해도 신나죠. 우리 땅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땅을 사는데 알고 있던 거예요. 이 땅이 인근 주민들이 지금까지 무상으로 잘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방법도 사실 합리적이다. 이걸 알고 매수를 했는데 매수한 이후에 갑자기 나서서 나 이거 통행료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는 건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내가 이제 새 주인이니까 이제 통행료를 받을게요라고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은 펜스를 치거나 이 차로 길을 막아버렸거든요. 네. 이렇게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이제 막아버렸을 때 어떤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일정 부분 도로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잖아요. 통행로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내가 다 막아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못 다니게 하면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또 엄격한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해당 사유지의 그 부분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에 해당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이것은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길을 막아버린다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말이죠. 땅을 가지고 있으면 어쨌든 그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내게 될 텐데 그런데 도로로 활용되면 내 마음대로 뭐 통행료도 못 걷게 되고 자, 세금은 또 세금대로 내야 되고 이것도 불만이 쌓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지방세법에 따라서요. 공용 또는 공익에 제공되는 토지는 재산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인의 자유로운 그런 통행을 위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그런 개설한 사설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 수익이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도로의 경우에 이제 공공재로 본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사회나 국가 또 지자체에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가 어쨌든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걸 보상해 줄 방안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관련 민원이 너무나 많아지면서 이걸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곳들도 생겼어요. 바로 이제 부산의 기장군인데 관내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보유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이걸 협의 매수해가지고 개인의 재산권과 주인의 어떤 통행권 모두 지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네, 통행권, 재산권 다 소중하니까요. 자, 오늘도 역시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가사로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오. 다 됐습니다. 네. 네. 김기리의 한 줄 정리. 도로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너와 나의 약속. 오, 모두의 길이 사용될 수 있게. 법으로 확실히 길을 만들어라. 중간엔 버퍼링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것 또한 리듬입니까? 잠깐 까먹었었다. 알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나는 솔직하지. 그만해 이제. 네, 버퍼링이잖아 이건. 자, 개인의 재산권과 시민의 통행권 모두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지 내의 통행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또 보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모두가 공생하는 길을 찾는 게 그 법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